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헌수님이 써주셨고요. 리플 사토시가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데 뚫고 올라가리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장투로 볼 땐 두 종목만 꼽자면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두 종목을 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이제 리플을 꼽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을 돌파를 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요. 리플 차트는 지금 일단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BTC 주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린. 그러면 이 삼각수렴의 끝은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월 5일이 됐을 때는 일단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습이 보일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라인에 닿았을 때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과거 차트를 위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때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같은 방법으로요. 지금 보시면 2017년도 5월 고점과 연말 고점, 그리고 2017년도 연말, 그 다음에 2018년도 9월달 이 저점을 잇는 이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도 어느 날에는 저는 통과를 할 거다. 그 삼각수렴에서 수렴을 끝을 내고 발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그 에너지가 이제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기간을 보면 이제 2021년 9월 전에 이 끝까지는 안 가겠죠. 끝까지는 안 갈 것이고 2021년 9월 전에 아무리 끝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9월 전에 리플은 이 BTC 마켓에서 이 큰 삼각수렴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박성희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에 리플 지갑을 지원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더리움이 그 ERC20 기반의 어떤 토큰들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다른 것들도 이제 차후에는 저는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혹시 뭐 리플이 지금 지원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시 그 내용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부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 부동산 강이라든가 한강이 보이고 이제 해운대 쪽에 괜찮은 이제 아파트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와사비님 이제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운대 블록체인 특구 조성까지 프리미엄, 부산에선 제일 비싼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치, 전망, 해변을 중심으로 한 센텀, 아이파크 같은 경우 평당 4,000에서 5,000 정도, 서울 강남가 수준 이상이다. 이제 해안 중심이다 보니까 중심 아닌 변두리라도 땅값이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부산 사시는 것 같아요. 2, 3년 뒤 대박 나셔서 부산에서 뵙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부산 사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크리티브 YG님이 써주셨습니다. 크리티브 YG님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해운대는 마린시티 아이파크 또는 두산 제니스를 추천하고, 한강뷰는 서울숲 트리마제 또는 서울숲 근처에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서울 부산 둘 다 최고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빅스마일님도 이제 와사비님 저랑 부동산 취향이 같네요. 저도 한강변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웃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 부산은 잘 모르지만 센터 마린시티 쪽이 부촌이고 좋을 것 같았고요. 서울은 압구정 쪽은 구축이라
거주로는 별로지만 한국 원탑 입지라 재건축 보고 투자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거주라면 성동구 쪽 트리마제, 강남구 청담 자이, 그다음에 그리고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쪽에 한강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강변은 아파트보다 고급 빌라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겹치는 데가 서울은 이제 트리마제가 겹치고, 부산은 해운대 이제 아이파크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숲 트리마제랑 해운대 아이파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668세대로 그렇게 많진 않고 두산 중공업에서 졌고요. 건물 외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뭐 JYJ,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멤버들하고 뭐 소녀시대 써니도 살고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는 세대 수는 좀 더 많더라고요. 1631세대고, 보시면 굉장히 고층입니다. 최고 72층까지 있어요. 보시면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아이파크라든가 아까 뭐 서울숲 트리마제 이런데 주민으로서 나중에 이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엄정우님이 써주셨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전 암호화폐 이슈가 있었을 때 JTBC 유시민 작가님과 암호화폐 관련 지식인분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의견이 제가 구도로 H채널과 구도로 가상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얘기해 주셨고, 예전에 와사비님이 아마 예전에 이 의견 아이디어 주셨던 것 같아요. 와사비님도 그때 한번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겠다라고 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정우님도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만간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을 봤었는데, 다시 한번 방송을 보고 제 준비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으셨지만 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리나티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차트에서 비트 시총과 도미넌스 둘 다 크게 해서 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제 비율이 저렇게 나오는지요? 아마 지난번에 그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면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마켓캡 이 BTC 도미넌스 차트를 연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 넣고 심볼 넣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차트 위에 겹쳐보기, 그래서 토탈 시총이니까요, 토탈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토탈 차트가 나옵니다. 같이 겹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열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루전님이 써주셨어요. 부루전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영상이 720p로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 아니고 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영상이 제대로 이제 업로딩이 안 되고, 업로딩 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업로딩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화면 영상도 그 화면 영상 질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따로 이거 개인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어서 아마 유튜브에서 이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올리던 대로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아마 설정 자체가 뭔가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따로 값을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희님이 써주셨는데, 1-2안은 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안을 기다리며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1-2안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1-2안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1-1안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1-2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률상 1-1안이 확률은 좀 더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이건 확률인 것 뿐이니까 1-2안으로 안 간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1-2안으로도 갈 확률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태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2안은 거의 차트가 2015년도 6월 이후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적용하고 이제 주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그러면 추세 라인 그 20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그리고 20주 이평선을 50주와 200주 이평선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를 할게요. 그리고 50주를 먼저 할게요. 50주 이평선하고 그 다음에 200주 이평선을 넣겠습니다. 네, 200주 이평선 잠시만요. 예, 보시면 지금 이제 초록색이 50주 이평선이고요. 이 갈색이 200주 이평선입니다. 그냥 그린 김에 이것도 같이 20주 이평선도 설정을 할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만약에 1-2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2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2015년 차트를 여신 다음에 태희님도 차트를 여신 다음에 2015년 6월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 모습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죠 여기 7월달 이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을 맞고요. 50주 이평선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네.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5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그 다음에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200주 이평선에서 횡보를 하는데요. 보시면 일단 50주 이평선 맞고 3주 정도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3주 정도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5주 정도 횡보를 해요. 200주 이평선 따라서. 물론 여기서 보시면 자세하게 보면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200주 이평선을 깨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나와요. 그 이후에 5주 정도 횡보 이후에 이평선 50주, 20주 이 200주 이평선을 모은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이제 50주 밑에 있잖아요. 5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더 횡보하는 거죠. 횡보하고 내려온 이후에 내려와서 눌러주고 아래로 횡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주 이평선이 들렸는데 다시 꺾일 겁니다. 꺾여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평행하게 이렇게 아래로 꺾이진 않고 내려오면서 그냥 거의 평평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50주 이평선은 따라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0주 이평선은 약간 들리겠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들릴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모이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파돼 나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은 그렇다라고 하면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좀 더 이제 소요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안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상승장은 진입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야 이거 하락 아니야. 물론 하락이죠. 하락인데 하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3개월 지나면 저는 상승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1-2안보다는 그래서 이제 1-1안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20주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이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때랑은 약간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랑은 그림이 다르고 지금은
20주평선이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횡보 이후에 그냥 추가적으로 50주평선을 그냥 돌파하는 흐름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1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뭐 좀 더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비율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7대3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70% 정도 이제 1-1 안으로 진행될 것 같고 1-2 안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차트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그 채널을 유지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1-1 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1-1 안이 그 채널 그리고 그 박스를 깨지 않는 한 1-1 안이 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운님이 써주셨고요. 소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가격 예측을 하면서 RSI 지표를 가지고 하락을 예측하시는 기사를 접하게 되곤 합니다. 지표를 만들 때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드는 것을 간과하고 이미 만들어진 지표를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부엌에 칼이 많으면 다 쓸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언제 쓰는 칼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RSI에서는 이전 14거래일의 평균 이익 손실을 계산해서 수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익이 과대하면 셀, 평균 손실이 커지면 바이, 중간이면 홀드,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이런 모형의 가정은 시장에 안정된 평균 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시적 가격 변동은 그 평균 가격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이미 내재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 합의가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의 경우 일시적 이상 변동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전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니 팔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기억이죠. 다른 측면에서 이런 모형은 내재 가치가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적절한 평균 가격이 나오지 않은 급격히 확장하는 시장 또는 종목에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순간순간에 단타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적절한 조언이 되겠지만 시장의 대상승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를 놓치고 물량을 털리게 되는 조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예측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 시장 특성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읽어봤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RSI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RSI 이제 지표를 추가를 해서 보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RSI 이제 일봉을 놓고 이게 지금 과매수권이다. 지금 보시면 이번에 RSI에서 8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일단 이거죠. 그럼 88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8이 됐을 때 물론 2017년도 말 이때도 이제 88 넘어서서 92까지 왔었고요.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습니다. 맞고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88이니까 야 그럼 여기서 이때와 같은 큰 하락이 또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소은님이.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이 보조 지표, 아까 이제 칼을 쓰는 걸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할 때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RSI 같은 경우 상승장 초입에도 이와 같이 과매수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장 초입에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극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2011년도에 접했어요. 2011년도에 접해서 이 비트코인을 접해서 이제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92였습니다. 이때 92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접해서 야 RSI가 92니까 0.5달러 이거 너무 비싸다 비트코인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0.5달러 고점 맞고 여기서 보시면 0.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95 RSI 이제 9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는데 그러면 95일 때 3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러까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는 더 빠졌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점이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여기는 95니까 뭐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도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다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내가 물량을 털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RSI가 90이 됐습니다. 90이 됐는데 90이 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 빠지지 않고 RSI는 계속 90, 80에 머물러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 16달러에서 보시면 26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RSI가 고점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고, 시장 전체를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싼 영역인지, 이때 야 30달러 물론 30달러에 내가 다 팔고 2달러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내가 10배 이상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걸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30달러에 판 사람이 2달러에 다시 샀다가 그럼 이게 300달러 다시 30달러 넘어갈 때 안 팔 것인가? 저는 팔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RSI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좋다. 적절하게.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또 주봉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RSI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우리가 RSI를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땐 RSI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고평가 영역인데, 월봉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시장 가격은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작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2017년 말은 이제 월봉에서도 96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채널 상단 보고 고평가 영역이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치 기준, 아니면 차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채굴, 뭐 해시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데, RSI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고평가 영역이고 이 정도에서는 비트코인을 정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일봉이 아니라 적어도 월봉에서 RSI가 한 80 이상, 그래서 90에 가까운 그런 영역이 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보시면요. 이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보시면 이때 90에 왔지만 90 넘고 150달러에서 보시는 것처럼 1300달러까지 거의 조정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 내가 90이라고 해서 다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때 RSI가 아래로 완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만 기준으로 놓고 내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보조 지표는 진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